심리 문제를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기. 내 삶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돕는 방법.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대인관계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학업이나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같이 매우 가까운 관계라면 그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은 나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은 물론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기분, 감정,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일상 전체에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심리적, 정신적 혹은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까운 누군가의 파괴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키는 법,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관계 기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가야 될 원칙에 더 가까운 내용이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자, 원칙 1. 밀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가까운 사람이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도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의도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답답함, 짜증, 분노, 실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게 되는 간섭은 대부분 역효과만 일으킬 뿐이죠. 강압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으면 누구든 오히려 저항하게 되고요. 결국 관계가 망가져서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죠. 당신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방법, 기술, 치료법을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당신을 믿고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 2번째. 좋은 관계 그 자체가 변화와 회복의 열쇠. 물론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대할 때도 많고, 때로는 자기 기만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우리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자, 이분들은 그것 자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통제되기 어려운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상대방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네가 그 고통을 덜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말, 감정, 행동에 함께 출렁이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네가 너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네가 원하는 삶을 결국은 다시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말로 전해주세요. 그런 태도가 그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되어주고요. 그 안전지대 안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조금은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심리상담에서도 내담자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신뢰와 우호 그리고 진솔성에 기반한 두 사람의 관계 그 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관들은 심리학적 지식이나 내담자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은 물론이고 신뢰성이나 우호, 진솔성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고 이끌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심도 깊게 훈련받습니다. 좋은 관계 그 자체야말로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사람과 당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도록 혹은 정신과를 방문해서 필요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 어떨 때는 가까운 이웃의 어떤 따뜻한 권유에 힘입어서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처럼 건강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당신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원칙 세 번째, 관심, 공감, 그리고 진솔성. 자, 관계의 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안전지대가 되어주려면 관심, 공감, 진솔성이라는 세 가지의 태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관심.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경청하시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관찰하세요. 당신이 보기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사실 대부분 아주 많은 경우 적절해 보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거나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차분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관찰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어떤 감정의 변화가 옳다, 그르다, 어리석다, 게으르다, 비겁하다, 나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한 친구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어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잠만 잤어. 그래서 나 힘도 없어가지고 회사도 빠졌어 라고 말하면,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회사는 꼭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기분은 어떠냐? 그렇게 했더니 지금 몸의 컨디션은 어떠냐? 네가 너무 힘들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들을 했는데 너의 선택들이 네가 의도했던 그 결과에 맞아 떨어졌는지를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하고 나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먼저 짚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의 말이나 행동 혹은 생각을 이게 맞다, 틀렸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따뜻한 관심과 경청으로 일단은 지켜봐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좀 더 열어 보이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묻게 될 겁니다.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요. 두 번째, 공감. 공감은 마음으로 하는 이해 같은 겁니다. 저희들은 타당화라고도 부르는데요. 핵심은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네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는 태도입니다. 그 생각이나 행동 판단이 옳다고 동의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너만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감정,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도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의도에 맞는 결과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다시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호기심 어린 따뜻한 질문은 그 자체로 관심이고 애정의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질문을 했으면 또 열심히 들어주세요.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열심히 들어주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세요. 믿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하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뿌듯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솔성. 진솔함은 당신이 당신 삶의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것, 꾸준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세요? 그럼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자원봉사나 기부금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실천하세요. 계속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세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세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이해, 인내심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나침반 삼아 조금씩 용기를 내어볼 겁니다. 네 번째 원칙,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감정, 생각, 행동은 직접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사실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바라는 당신의 어떤 기대나 소망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이 학업이나 취직 등 사회에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알아서 혼자서 잘 살아나가기를 바란다면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그 사람의 표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한 당신의 좌절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고통이나 아픔은 크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소망을 수정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의 수많은 선택들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응원이 필요할 때는 응원을, 경청이 필요할 때는 경청을 해주면서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그 사람 곁에서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가진 힘은, 그런 힘을 통한 변화는 당신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일관적으로 따뜻하고 신뢰에 바탕한, 그리고 진솔성에 바탕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으로 흡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 실패, 좌절,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흡수하면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상대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삶과 당신의 삶은 달라요. 상대방을 돌봐주고 싶은 나의 마음은 잘 간직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걱정, 생각, 불안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가 며칠째 계속 된다면 그 사람과 당신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어렵다면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지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 상대방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계를 침범해오는 경우 단호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돕게 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지고 당신은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꼭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따뜻하게 하지만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금 당장 만나자 라는 연락이 오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시간을 조절한다 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규칙들은, 원칙들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자해를 반복하거나 자살 시도에 전력이 있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과 함께 그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119, 경찰, 지자체의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아니면 당신 혼자서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보시고요. 위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곳들을 알아두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핌을 함께 할 사람과 기관들을 찾으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의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